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올해 3월 한 명의 신입생으로 특별한 입학식을 한 인제 진동분교. 그 후 학교 생활이 궁금했는데요. 작은 입학식에 이어서 작은 운동회까지. 작지만 흥 넘치는 운동회가 펼쳐졌습니다. 진동분교의 작은 운동회 만나볼까요? 푸른 자연이 반기는 인제 진동리. 특별한 운동회가 열린다고 해서 입학식 후 4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와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먼저 와서 준비 중인 한 사람. 이게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건데요. 스포츠 버스라는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많지 않은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다양한 스포츠 체험도 시켜드리고 작은 운동회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튼튼히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갖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제가 알기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이들이 4명이에요. 4명. 아 부담. 아니 부담은 크죠. 2명만 호응을 안 하면 끝나는 거. 아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2명만 호응을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이 시각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 정문에서 마주친 진동분교 학생들. 더욱 의젓해졌네요.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운동회 날. 5명이서 운동회를 할 수 있을까? 네. 반끼리 팀 정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셋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얘들아 신발 갈아 신고 가자. 여기 신발 앞에 서 뭐야? 여기 어른들도 같이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생님 같이 좀 해주시면. 진동분교 운동회 기대가 되는데요. 체육관에 도착한 전교생 선수들 그리고 속속 입장하는 가족과 친지들까지 총출동. 아이고 지아 아버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또 갑자기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만족하고 있고 앞에 또 계곡도 있고 물도 흐르고 뭐 뒤에 산도 좋고 막 텃밭도 뭐 케어해야 되고 애들이 너무 바쁩니다. 저희도 바쁘긴 한데 노느라 좀 바쁘고 오늘 마음껏 또 뛰어놀 수 있고 오늘 제일 바쁘겠네. 그러게요. 오늘 좀 많이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교직 생활한 지 한 30년 넘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운동회는 처음이에요. 저도 오늘 교장이 아니라 진동분교의 한 구성원으로 같이 오늘 열심히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진동분교 학생 5명은 건강한 몸과 씩씩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승패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며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 학생 대표 김지유. 학생 대표의 개막 선수를 시작으로 첫 번째 운동회 장소로 출발합니다. 고객들을 기다리던 스포츠 버스. 와, 버스 안에는 다양한 스포츠 장비들이 가득한데요. 저쪽 뒤에 스케이트. 혹시 너네 김연아 선수 알아? 네! 김연아 선수가 저 스케이트를 신고 막 하는 거야. 피겨 스케이트. 와, 대박. 오늘만큼은 나도 국가대표 선수. 대박. TV로만 보던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아, 스케이트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또 다른 김연아를 꿈꾸는 여학생들의 도전. 오, 잘 서 있네. 내 검을 받아라. 꼬마 검객으로 변신. 잘하고 무서워. 잘하는데? 네, 어머니 해보시죠 왜요? 그래. 나중에 해본다고요? 내심 해보고 싶으셨나봐요. 멋지십니다. 운동회 한다 그래서 열일 제끼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교장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또 1대1로 관계가 좋잖아요. 진짜 유학인 것 같아요. 저기 유럽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또 이리 신나나 했더니 이번엔 가상 스포츠를 즐길 차례. 게임기로 해보는 배드민턴 한판. 아싸, 내가 이겼다. 체육관을 날아다니는 드론까지. 어렵게만 보이던 드론 조정도 직접 해봅니다. 여자아이가 나와야지 왜 남자가 나와? 이 와중에 제일 신난 교장 선생님? VR로 즐기는 권투 게임.
오, 이기셨네요. 아, 여기에도 나왔어요? 신기하네. 몰랐는데 저도 제가 이런 시골 생활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생각 지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용례 있을 때는 아파트 단지만 맨날 이렇게 보다가 몰랐는데 와보니까 내가 굉장히 답답한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마음이 답답했구나를 엄청 절실하게 느껴가지고 매일매일 여행하는 기분이랄까. 집이 조금 작다는 것보다 너무 다 만족스러워. 이제 본격적인 운동회가 시작됩니다. 진짜? 아, 여기는 이게 굉장히 민주적이네. 홈팀을 이겨주겠습니다. 와! 안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 팀이. 아, 부탁하는 거예요? 안 이겼으면 좋겠네요. 부탁. 가장 춤을 잘 추게 생기신 분 한 명 모시고 오세요. 빨리. 자, 가장 춤을 잘 추고 댄스 대결의 선수로 제이 아빠 당첨. 청팀 엄마까지 소환 완료. 아빠 춤 본 적 있어? 볼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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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못 봐줘? 음악 주세요! 아,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숨겨뒀던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데요. 아니 잠깐만, 우리 아빠 맞아? 표정과 골반을 자유자재로. 야, 친구야, 내가 오늘 확실히 알려줄게. 너네 아버지 춤 잘 추는 사람이야. 기억해, 알았지? 항상. 청팀과 홍팀의 첫 번째 대결은 가위바위보로 팀장을 이겨라. 서로 상대 팀장과 가위바위보 대결 후 이기면 안고 지면 한 바퀴를 돌아와 이길 때까지 재대결을 하는 게임인데요. 어머니, 빨리. 가위바위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재밌네요.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교장 선생님도 예외 없습니다. 릴레이로 연승 중인 청팀, 반면 체력 운동으로 바쁜 홍팀. 야, 우리 홍팀이 지금 많이. 마지막 주자의 승리로 청팀이 이겼습니다. 청팀에게 2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동심과 체력 증진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임들이 펼쳐집니다. 이야, 부모님 열기가 대단한데요. 이어지는 게임은 럭비공 굴리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을 굴리며 달려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 오, 빨라. 반면에 차분하게 완주한 지아 아버님, 비주얼만 럭비 선수셨군요. 청팀에게 300점, 홍팀에게 2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죠? 나이가 이제 자, 하고 싶고 그다음에 중반을 넘어가니까 이게 이렇게 세 분이요. 이렇게 세 분. 너무 힘들어요. 자, 여기도.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힘드시죠? 자, 홍팀 잘할 수 있어요. 홍팀 잘할 수 있어요. 자, 준비 시작.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단체 게임들, 최대한 빨리 정해진 개수의 훌라후프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체구가 작고 유연한 학생들에게 식은 죽 먹기. 아버님, 몸개그 하시는 건 아니죠? 아이들 게임에 승부욕이 불타오릅니다. 키 큰 어른들에게는 불리한 게임. 아이고, 분교장님 체면도 잊은 채 게임에 집중하시네요. 홍팀에 키 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청팀의 승리. 하지만 홍팀의 몸부림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네, 인생에 참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네, 조금 우스꽝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뭐 다른 분들 재밌으시면 됐죠. 이제야 훌라후프가 제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자존심을 건 훌라후프 돌리기. 자매만 남은 상황에서 지아 엄마의 승리. 엄마에 이어서 끝까지 살아남은 지유, 아이니와 막상막하 경기를 펼치는데요. 아, 이렇게 해서 훌라후프 챔피언은 지윤의 모녀. 훌라후프 챔피언 우리. 아버님, 아우, 훌라후프로 댄스를 하시네. 야, 저 두 분. 아빠 대결마저 지유, 지아네가 차지합니다. 야, 챔피언 가족이네요.
튕기는 재미가 있는 버블슈트 체험. 오, 살살. 자, 살살. 자, 홈게임은 지금부터. 드디어 이제 뭔가 그동안 헬스가 보람있습니다. 그동안 이날을 위해서 30년간 헬스를 해온 보람이 있습니다. 야, 이거 들어갈 수 있는지, 야, 이거. 야, 신경도 장난 아닙니다. 신경도 장난 아니야. 오! 야, 오! 뭐요? 중심을 잃어. 댄스왕의 실력은 어떨지. 아이고, 아버님. 뭡니까? 좀 낮춰야 된다고. 날아간다니까 이러고. 200점을 또 획득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 슈트를 입은 엄마 차례. 지아 엄마와의 한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한방을 KO. 복수를 제대로 하셨는데요.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보자 보자. 어디야? 아니 너무 정이짱이야. 재밌었어. 평소에 같이 살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맞고 삽니다. 괜찮으십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우승팀은 청팀! 올림픽 금메달만큼 기뻐하는 청팀. 2등 팀에게도 메달을 드리겠습니다. 야,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저희가 메달도 드리고 열심히 잘 싸웠어요. 애들이랑 함께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연물도 만나서 좋고 언니 같은 삶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즐겁게 물놀이부터 시작해서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좀 남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진동분교만의 특별한 운동회. 경쟁보다는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웃음꽃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진동 화이팅! 최근 타인의 살림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크게 발생해 생태계 훼손은 물론이고 임산물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임산물 불법 채취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 고통받는 피해 농가의 실태를 파헤쳐봅니다.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가중처벌 사유가 있습니다.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채취할 경우나 차량 선박을 이용하는 운반의 경우, 그리고 야간이나 상습으로 절취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이곳은 양양군 현북면 면옥칠이 송이버섯을 키우는 송종순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산에 오르며 도둑이 또 다녀간 건 아닌지 노심초사합니다. 산을 둘러보면 그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뿐이죠.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는 도둑은 밤낮 없이 제 집 드나들듯 찾아와 귀한 버섯을 배낭 가득 훔쳐가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맘만 먹으면 다 도둑질해 가려고 맘 먹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고 있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송이를 아침에 따갖고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그 사람이 나간지 알면 산에 올라가서 몇 꼭지라도 따갖고 오면 두 꼭지 한 꼭지라도 따갖고 오면 돈이 되니까 몇십만 원 되니까 100g 나가면 뭐 송이 작년 같은 거 능이 같은 것도 20만 원 30만 원에서 가니까 1kg만 따도 30만 원 28만 원 나갔나 25만 원 나 엄청 비쌌어요. 좋은 것만 있으면 싹 파가 이 같은 실태를 경찰도 잘 알고 있지만 범인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밭이고 논이고 자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실제로 절도를 당한 그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증거를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CCTV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살림에서 무단으로 산림자원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법 위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죠. 보통의 경우에 송이버섯이나 이런 버섯 나무 산나물 같은 것들을 채취했을 때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정도가 가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보통 벌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정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왕산면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최은석 씨. 현장을 보여주겠다며 제작진을 안내하는데요. 경사가 심하네요. 경사도 심하고 땅도 여기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만들지 못해서 아직 산양삼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더 올라가야 하죠. 이렇게 높고 험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도 매년 절도범의 손길을 피하지 못한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가파른 경사 위로 올라가는 길이 험하듯 임산물을 지키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보시면 산양삼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정말 많이 심어놨는데 그만큼 많이 없어진 거예요. 불법 채취가 오죽 기승을 부리면 헛수고가 아니길 바라며 울타리를 치고 길을 막아야 하는 게 이들의 현실입니다. 저기 이제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유는 이제 동물을 못 들어오게 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둑이 아니더라도 산행을 하시다가 여기는 개인 소유의 땅이구나 하는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몰라서 들어갔다, 그리고 몰라서 캐가지고 가져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갑자기 모노레일을 멈춥니다. 여기 지금 하나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세웠거든요. 그가 보여주려는 건 바로 산양삼. 몇 해 전 심어놓은 산양삼을 캐내는데요. 수년의 땀과 정성이 단 한 번의 침입으로 사라지는 현실. 내 거 아니고 산에 가면 그냥 내가 발견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캐가시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있는지 잘 몰랐다고,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산삼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석 씨는 산양삼 키우는 사람 중에 도둑 한 번 맞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 말합니다. 파넘는 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냥 이제 넘어오는 거죠, 도둑들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정말 못해도 10년 이상 동안 여기서 이렇게 농사 지은 거를 그냥 한순간에 캐가서 훔쳐가는 행위니까. 범인들은 산양삼을 훔쳐서는 시중에 버젓이 산삼으로 판매한다는데요. 현장에서 걸려도 모른 척, 실수인 척하는 거짓말 뒤에 숨은 건 탐욕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에 주인만 애간장이 탈 뿐이죠. 장내삼이나 이런 산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다소 이제 비싸다 보니까 한 뿌리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농민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가법에서 산림자원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초고액 범죄,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이 규정이 상당히 올라가서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죽 피해가 심했으면 이젠 남들 눈에 띄는 것도 두렵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감추려 애를 쓸 정도죠. 시바지 산삼이라 그래갖고 굵은 거는 이제 깊은 산에 올라가 있고, 요거는 이제 시바지인데 연수가 오래된 것만 모아놨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숨겨놓지 않으면 한 방에 다 잊어버리니까. 수십 년 키워온 작물을 눈뜨고 빼앗긴 농가는 법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형사 고발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원뿌리 채취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감정 절차를 거쳐서 명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꾼들에게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닙니다. 너도 나도 산에 올라 무턱대고 온갖 나무를 뜯어가는 통에 나물 한 줌, 버섯 몇 송이쯤이야 하는 생각이 모이면 산 하나가 황폐해지는 건 순식간이죠.
이게 제일 심한 게 봄철에 나물 돋을 때 그 원정을 와요. 뭐 그 중에는 뭐 할머니들도 있고 뭐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차로 와서 아무 산이고 막 들어가서 두릅,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이제 두릅 같은 거, 그 다음에 밑에서 나는 산나물 같은 거, 무작위로 그냥 막 뜯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마트에서 빵 2개만 훔쳐도 형사 입건되는데 그 산에 있는 이거 몇십 년 키운 이런 그 작물을 홀라당 가져가 버린다는 거. 이거는 한순간에 그 접어야 되는 그 농사를 접어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올 수가 있어요. 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관심과 신고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임업 농가를 살리고 산을 지킬 수 있죠. 혹시 주변에서 불법 채취를 목격하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한테는 포상금도 지급이 되고 신분도 철저히 보호되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친 숲속나물 한 줄기에도 그 뒤엔 누군가의 수년의 노동과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멀리 있는 법과 제도 대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포터 지영웅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이 알찬 정보를 소개해 드릴 거냐?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은 저 뒤에 보이는 아주 멋진 우리 비행기를 타는 날입니다. 우후! 아니 무슨 공항도 아니고 이런 풀밭에서 비행기를 타냐고요? 모르시는 말씀. 우리 원주에는 이 하늘을 날면서 이 원주의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여행 코스가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날아갈 준비 되셨나요? 하늘을 나는 일, 영화 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경비행기 타고 떠나는 특별한 원주 하늘 여행 떠나봅니다. 원주시 문마금 후용리, 강원도 최초로 특별하고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이 바로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공항도 아닌 드넓은 들판 한가운데 눈을 사로잡는 이것. 아니 제가 비행기라고 생각해서 와봤는데 이거 비행기가 만든 거예요? 이거 네, 너무... 맞습니다. 예. 아 맞아요? 예. 아니 왜냐면 이게 혹시 날 수 있긴 있는 건가 네. 약간 걱정되는 마음도 있는데 이거 하늘 날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경비행기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비행기고 일반인들이 가장 취미 활동으로다가 배울 수 있는 그 경비행기입니다. 이게 취미 활동으로 비행기 조종을 배운단 말. 네. 아니 일반인 분들이 비행기 조종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신기한데. 네,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만 17세 이상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만 17세 그러니까 운전면허 딸 정도 나이가 되면 비행기 운전도 배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조종사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꿈꾸는 꿈의 직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이게 비행기 조종이 어렵잖아요. 네. 조종사 경력이 좀... 저 경력은 지금 35년째고요. 비행 시간이 6,700시간 됩니다. 지금 35년 전에 미국을 가가지고 비행기를 직접 배웠거든요. 미국 사람들한테. 35년 전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난 그는 비행을 통해 인생을 배웠는데요. 지금도 그 꿈은 하늘 위를 날고 있죠. 아니 그러면 제가 일단 오늘 비행기를 한번 타보긴 타볼 건데 이 비행기 탈 때 뭐 제약 같은 건 없습니까? 제약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뭐 몸무게나 이런 것도? 뭐 몸무게는 100kg 이상 아니면 가능합니다. 100kg 이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5년 베테랑 우리 조종사님과 이 낭만 있는 비행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비행 안전 교육을 받은 뒤 오늘의 비행 코스를 안내해 받았는데요. 소금산과 흥원창을 잇는 코스를 중심으로 강원도의 하늘 위 명소를 둘러보는 시간. 자,
긴장된 마음으로 조수석에 올랐는데요. 아, 이게 또 그럼 그래요. 이륙을 앞두고 있어. 드디어 이륙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날기 직전이에요. 진짜 떴어요. 이제 진짜 하늘을 날아볼 차례입니다. 구름과 바람 사이로 스쳐가는 풍경에 어릴 적부터 하늘을 날고 싶단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바람을 가르며 상쾌한 기분을 즐겼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주변이 다 이렇게 통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진짜 하늘 위에 진짜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이네요. 방금 전에 살짝 이 소금산의 명물 출렁다리가 보였던 것 같거든요. 저기 있네요. 이쪽에도. 발 아래로 보이는 원주의 대표 명소 소금산 출렁다리에 가슴까지 출렁거렸는데요. 이 밖에도 흥원창, 치악산과 남이섬, 충주호까지 유명 관광지로 비행 코스가 운영되고 있죠. 이제 착륙하나요? 도착했습니다. 짜릿하게 무사비행 완료! 안전비행 기념으로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조종사님 덕분에 이 창공을 아주 기분 좋게 날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네.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새로 코스를 더 개발하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강원도에 이게 경비행기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원주밖에 없으니까 강원도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체험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 원주 경비행기 체험으로 우리 신나는 경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유일무이 경비행기 체험. 원주 하늘을 훨훨 날아보는 경험으로 힐링을 만끽해보면 어떨까요? 더위가 시작될 무렵 수확해 가장 맛이 좋다는 하지 감자. 아니 그런데 이 맛 좋은 감자를 굴리고 높이 쌓고 맛있게 먹기까지? 감자 하나로 먹고 마시고 놀고 춘천 여름축제로 당당하게 이름을 낸 감자 페스타 만나봅니다. 5일장으로 유명한 춘천 신부급 샘밭장터. 장날도 아닌데 푸른 잔디밭 위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감자. 그 춘천 감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 특화 축제로 감자 축제를 작년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올해도 이제 2회차를 맞는데 벌써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셔서 작년보다는 2배 이상 방문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감자를 맛보는 축제가 아니라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감자를 갖고 놀아도 되는 건가요? 굴리고 쌓기 놀이까지? 저희 어렸을 때는 작은 감자로 공기놀이 정도 했었는데요. 온 세대가 같이 즐기는 그런 놀이 축제로 가고자 함이 있습니다. 특정 세대가 아닌 거기에 감자 축제가 굉장히 맞는 축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감자를 주제로 한바탕 운동회가 펼쳐졌습니다. 감자 대신 자루에 들어가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 달리는 감자 자루 달리기. 온 가족이 참가해 추억의 운동회 기분을 내보는데요. 이어지는 경기는 감자 수레 레이스. 바퀴가 하나뿐이라 운전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 꼬마 친구가 아주 잘하네요. 슬라이딩을 하며 자루를 벗고 엄마의 수레 레이스까지. 호흡이 보통 잘 맞는 게 아닌데요. 혹시 연습이라도 하셨나?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저희 형이랑 엄마예요. 떼굴떼굴 굴러오는 대형 감자. 자기보다 더 큰 감자공을 굴리며 레이스에 참여했는데요. 울퉁불퉁하다 보니 제 맘대로 굴러가는 감자공 쉽지 않죠. 오, 아빠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속도를 높이는 부자팀. 아이고 어머니, 장애물도 넘어뜨리고 그래도 신나시죠? 온 가족이 참여해 펼치는 감자 운동에 감자 하나로 즐거운 시간입니다. 일단 기분이 째지고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고 행복해요. 감자를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한다는 거는 좀 예상 못했거든요. 제가 서울 살고 있는데 지금 서울은 이런 축제가 많이 없어서 왔는데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아주 다양한 축제인 것 같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당당히 자리 잡은 감자. 누구보다 감자를 살아가는 감자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지역 농업의 자부심이자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춘천 감자. 저희들은 춘천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감자 품종을 개발해서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강원도 전역에서 감자를 생산해서 이런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 감자예요? 감자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나? 색깔도 종류도 다양하네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컬러 감자인데요. 흰 감자는 통일 감자, 수미를 대체하는 품종하고, 그다음에 또 장생 감자, 요거는 일반 수미나 기존에 먹던 감자고요. 개발한 것들은 요거는 퍼플킹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로즈킹. 그래서 요 감자들은 튀겼을 경우에 색깔이 까맣게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공용이죠. 일반 감자를 주부들이 사서 튀기면 새까맣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라색 유지하는 거 뭐냐면 가공용 전용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칩, 예를 들어 프렌치 프라이, 그다음에 회오리 감자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 이런 기능성 컬러 감자들은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감자 간식의 대표 주자인 회오리 감자. 모양도 신기하고 맛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간식인데요. 품종이 다른 특별한 감자라고 들어서 좀 맛이 더 달달할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색다른 품종으로 맛을 낸 회오리 감자. 향이 되게 좋아요. 좀 더 쫀쫀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춘천을 대표하는 감자 브랜드가 참여해 색다른 감자 맛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감자 모양빵, 감자 맥주, 감자 핫도그에 다양한 감자 상품들까지 감자의 매력을 가득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는 감자국이란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강원도 분이 아니세요? 아니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소세지랑 같이 그렇지, 맛있어요? 제 핫도그 맛있어요? 기존에 이제 감자를 활용한 좀 제작물들이, 가공품들이 조금 전통적인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젊은 창업가들이 감자를 활용해서 되게 참신한 그런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어가지고 고객분들도 되게 좀 신선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때 가난한 이들의 식탁을 채우던 구황작물 감자의 무한 변신.
감자 캔들, 젤라또, 굿즈, 핸드크림 등 독특한 감자 상품이 가득합니다. 감자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고, 그리고 감자 밥이나 옹심이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감자가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다양한 감자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어떤 감자들을 좀 골라야 좀 맛있는 감자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막 감자에 대해서 엄청 빠삭하게 알고 있진 않지만 저도 어쨌든 요리를 하고 뭐 감자를 많이 활용한 차원에서 너무 큰 감자보다는 한 요 정도 사이즈, 150g 정도 되는 사이즈의 감자가 제일 상품성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연구한 감자 품종을 실제로 여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대학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실제로 산업에 이용되고 있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산학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하나의 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저 개발자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뿌리 채소 감자가 이제는 춘천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즐거운 추억이 됐는데요. 춘천 감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자 페스타 화이팅! 감자 페스타 최고예요. 팔딱팔딱 싱싱한 생선이 몸을 비틀고 어민들이 고생해 잡은 생선이 한창 경매 중인 일상적인 강원 고성의 한 위판장. 그런데 저 사람들은 누구죠? 평범한 위판장에 평범하지 않은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물 대신에 줄자를 들고 물고기의 크기를 재고요.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는 배를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는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북위 38도 넘는 최북단 동해바다의 마지막 항구인 이곳은 강원 고성의 대진항입니다. 제가 찾아간 이른 시간에 커다란 크레인을 단 선박이 새벽 조업을 끝내고 들어옵니다. 전박한 배를 보니 배 한쪽에는 제법 많은 수조가 있는데 각 수조마다 다양한 어종이 담겼습니다. 저와 함께 대진항을 찾은 이 노란 옷의 주인공은 바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원들입니다. 새벽에 잡힌 어종을 살피고 크기를 재고 또 노트에 기록까지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이들의 방문 목적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고성 정치망 어업 현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치망에 어획된 어획물의 어떤 어종이 잡혔는지, 얼마만큼 잡혔는지 이런 어획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어선을 한 척 한 척 둘러보며 어떤 어종이 잡혔는지 세심하게 살핍니다. 함께 다니며 관찰해보니 연구원들은 정치망 선반만 돌아다니며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정치망은 고정식 어구로서 해외성 어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종이 어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자원 변동 양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망 어업은 회유성 물고기가 서식하는 장소에 고정 그물을 설치해두고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조업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매년 비슷한 장소에 수백 미터의 고정 그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어업 방식입니다. 즉 고정 그물에 많이 잡힌 어종을 각 시대별로 조사하면 주로 서식하는 어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매월 동해 6개 정치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서 20년째입니다. 수온이 상승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 2020년 이후에 굉장히 그 수온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많이 잡히던 사로징어가 최근에는 거의 어획이 되지 않고요. 사로징어 자리를 열대성인 정갱이와 다랑어나 방어류와 같은 그런 그 아열대성 어종들의 어획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동해바다가 15년 전에 비해 상승한 표층 수온 차이는 1.44도. 온도가 조금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양 생물에겐 극적인 변화를 줍니다. 바다 수온의 1도 상승은 육상에서 5도에서 10도가 오르는 것과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해양은 대기에 비해 비열은 약 4배, 열 용량은 1000배 이상으로 바닷물이 1도 오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해양은 평소 온도 변화 폭이 매우 작기 때문에 1도만 올라도 해양 생물에는 큰 환경 변화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바다의 생태계 변화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건 매일같이 바다를 드나드는 어민일 겁니다. 항구에 들어온 어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경북 포항바다에서 정치망 어업을 하다 직선 거리로 약 300km 위에 있는 강원 고성으로 최근 진출한 선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전에는 철이 되면은 들어오는 고기들이 딱 정확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거 기후변화 때문에 전갱이라든지 방어들이 자꾸 북쪽으로 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걸 보고 강원도 쪽에 어장을 준비를 해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과 대화 후 돌아와 보니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들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스박스에 물고기 몇 마리를 담아 챙기는데요. 어떤 종류를 왜 구매한 걸까요? 숭어, 고등어, 그 보고를 좀 샀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종의 출현이라든지 분포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생물이 섭식하고 있는 먹이 생물의 변화도 중요하거든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길이라든지 아니면 위 내용물 등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은빛에 통통하게 생긴 생선들이 시선을 끄네요. 이건 참치라고 부르는 참다랑어입니다. 강원 고성에서 참다랑어가 잡힌 건 한두 해가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건 최북단의 고성 대진항에서 올해 처음 거래된 개체입니다. 보통은 이제 다랑어들이 주 많이 시간 한 6, 7월, 8월이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올해 조사 중에 제가 이제 고성 조사 중에 처음으로 다랑어를 본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8일 오전 참다랑어가 정치망 어업을 통해 잡혔다는 소식에 강릉 주문진항에 달려갔습니다. 가장 무거운 개체가 220kg에 달할 정도였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컸죠. 그 후 6월 12일에도 참다랑어가 잡혔고 6월 16일에는 길이 3m, 몸무게 1.28톤 대형 개복치가 정치망에 잡혔습니다. 6월에만 두 번째라는데요. 이처럼 기존에 출몰하던 어종의 비율은 줄고 요즘은 열대와 아열대성 어종 출현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강원 고성의 최근 5년 평균은 53.1%로 이전 15년 평균치 35.5%보다 17%포인트 이상 오르고 같은 기간 양량은 42.8%에서 64%로 20%포인트 넘게 증가한 겁니다. 고등어 원래 부산에서 많이 잡죠? 네. 그러니까 원양어선이나 부산 쪽에서 잡히던 것들이 이제 북쪽으로 상승해갖고 지금 작년에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강릉 주문진항을 또 찾았습니다. 아침 7시에 정치망 어선을 또 볼 수 있었는데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등어로 만선입니다. 고등어는 2010년 이후 부쩍 강원 동해안에서 많이 출몰하고 있는데요. 고등어, 풍어를 이룬 정치망 어선의 선장님을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기가 또 있거든요. 수원 따라. 그러면 여기 들었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북쪽에 고기가 이동해 북쪽에 또 나오고 그래요. 한눈에 보기에도 고등어가 굉장히 커 보였는데요. 상자마다 가득 담겨 있네요. 하지만 어민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답니다. 옛날 같은 거 뭐 꽁치, 뭐 이게 새치 무지하게 입에를 막 이게 온난화 문제도 있고 물론 또 뭐 오염도 많이 돼 있겠지만은 이 지금 점점 어족이 고갈돼 간다고 참죠. 그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세대 우르는 뱃사람이 없어요. 다 뭐 돌아가시고 제대하고 내가 마지막 세대야. 해마다 바다의 수온이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바다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바다,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달 이제 현장 조사를 와서 정치망에 이제 어떤 종이 조성이라든지 어행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매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원래 매달 현장에 와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신 그 정치망은 회유하는 어종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착성 어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망업에서 잡힌 어류를 대상으로 어류의 그 먹이 단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전동의원서나 그리고 또 환경 DNA 조사를 해서 그 어류의 전반적인 먹이망 구조를 밝혀볼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강원 동해 정치망 어선에서 가장 많이 잡힌 어종은 오징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열대와 아열대 어종이 많이 잡히기 시작했죠. 수온이 점점 상승하는 동해 바다.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까요?